유효기피 D 또는 철근의 지름 DB의 12배 중에서 큰 값만큼 보수적인 쪽으로 변경시킨다. 요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트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구간에서 그 모멘트 값에서 끊으면 되지. 그게 이론적인 절단점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지.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지? 이 등분파 하중을 받으면 이 보에 밴딩 모멘트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치? 전단력도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장철근이 전단에도 다월 액션이라든지 등등 역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인장철근을 덜렁덜렁 잘라낸다면 전단에 대해서 다월 액션의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들을 저렇게 내가 막 잘라내도 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철근을 절단했을 때 전단 강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을 절단했을 때 이 전단 강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단 강도에 대한 영향 고려는 한국말로 된 설명이 너무 어려워갖고 나는 저걸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 차라리 영어로 읽으면 훨씬 편한데. 근데 다행히 저 설명만 복잡하지 전단 강도를 고려했을 때 철근을 자르느냐 못 자르느냐에 대한 여부는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 인장구역에서의 철근의 절단은 보호의 전단 강도와 연성을 상당히 감소시키죠. 그리고 철근이 잘 나가고 있던 애를 딱 끊어서 불연속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 경사균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서는 절단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 한국말 어렵다. 잘 봐.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에서만 인장부 철근을 절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 전체 철근량의 50%를 초과하여 한 단면에서 절단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철근을 딱 끊는데 모멘트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전단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끊자. 그래갖고 한 단면에서 철근을 거의 싹 끊어. 그러면 계산적으로나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전단력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거는 상당히 많은 가정의 근거를 한 거잖아. 설사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끊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전체 철근량의 50%를 초과해서 한 단면에서 절대 절단하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안 한다니까. 불안하다니까 마음이. 만약에 50%를 초과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마. 만약에 철근이 5개라면 야 20cm 간격으로 끊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벌써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준에서는 절단점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거 지금도 어려워. 봐봐.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에서만 인장부 철근을 절단시킬 수 있다. 표현이 여러분 괜찮아? 다음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자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헷갈리지?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에서만 인장부 철근을 절단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이 전단 강도의 3분의 2보다 크지 않은 경우, 즉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이 엄청 크지 않은 경우에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를 수가 있지만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이 너무 크게 되면 자르지 마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절단점에서의 부재의 유효 높이 4분의 3 이상의 구간까지 절단된 철근 또는 철선을 따라 전단과 배틀림에 대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스트럽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때 초과되는 스트럽의 단면적 AV는 요거 이상이어야 되고 간격 S는 요거 이내여야 된다. 여기서 데타 P는 그 단면에서 전체 인장 철근량에 대한 전단 철근량의 B이다. 뭔 소린지 몰라 나. 같이 모르지.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 D35 이하의 철근이며 연속 철근이 절단점에서 휨 모멘트에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 배치되어 있고 전단력이 3분의 2가 아니라 요거보다 3번은 뭔가 좀 알 것 같아. 즉 부착에 의한 영향이 계속 커지니까 너무 큰 대직경 사이즈의 철근이 아니면서 연속되는 철근이 내가 딱 끊었을 때 철근을 다 잘라도 나머지 연속으로 가는 이 연속 철근이 절단점에서 휨 모멘트에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 즉 내가 철근을 충분히 많이 배치했을 때는 많이 이렇게 잘라놔도 나머지 철근으로 다 버틸 수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는 건데 실제로 절단점에서 철근을 많이 끊어내고도 필요한 철근량이 2배 이상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내진 설계 이외에는 저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지. 만약에 내진 설계도 아닌데 다 끊어냈는데도 휨 모멘트에 필요한 철근량이 2배 이상 배치되어 있다면 철근의 단면이 아주 큰 경우가 제외한다면 썩 잘한 설계는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차근차근 읽어보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맨 첫 번째 경우를 항상 나는 승부를 걸어요. 즉 전단력이 3분의 2 phi VN이 아닌 경우, 전단력이 전단 철근이라든지 이런 전단 강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거에 3분의 2보다 큰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전단력이 아주 크지 않게 만들면 전단이 작용하는 구역에서도 인장 철근을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예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과제에는 내가 과제물을 내주면서 제일 좀 먼저 체크했던 게 뭐였어?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서 끊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체크였고, 여러분 예제에는 전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예제가 나온다면 이 전단에 대한 부분이 딱 걸려서 여러분들이 못 끊게 될 확률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치? 첫 번째 여러분들 예습 숙제였는데 이것까지 걸리면 여러분들이 숙제 안 할 확률이 되게 높았죠. 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단은 그냥 잘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단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비행 경납고에 대한 요 균열에 대한 거 내가 전단 얘기할 때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고 있는 요 철근, 지금 여기에서 기둥이 있으니까 요 윗부분에 네거티브 철근이 지나가고 요 정모멘트 구간 아랫부분에 철근이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한 군데서 그냥 이렇게 딱 끄는 거야. 54년도에 코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끊었어. 그런데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나가버린 거지. 그렇지? 얘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쫙 끊어진 이 단면이 경사균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다 안 줬다는 떠나서 얘가 조금 더 연장이 됐더라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경사균열을 제어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장철근도 필요한 구간에서 전단 철근을 딱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연장을 하고 전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인장철근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요 사고를 통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